자, 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은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6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도면에 갖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9가지 도면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체크하세요. 자탐, 그리고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가스계. 이건 필수고요. 필수고. 나머지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 예, 딱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새롭게 변형되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거의 그 문제가 20년 동안 그냥 돌고 도는 거라, 나머지 설비는. 근데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탐이나 스프링클러나 그다음에 가스계 같은 경우는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를 새로 신출 문제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좀 필수고. 참고로 2022년도 4회차는 가스계만 2문제가 나왔더라고요. 20점으로. 2문제 20점 해가지고 2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제 자탐은 필수. 자탐은 무조건 필수고,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이 변형되는 문제 있죠. 여기는 또 옥내 소화전이 추가가 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가지 이상이 변형되는 문제는 설비는 자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요 3가지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탐 첫 번째 하는 요 자탐은요, 필수다, 필수. 예, 무조건 해야 된다. 예, 딴 거는 몰라도 자탐은 무조건 도면은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도면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도면 작성 및 가닥수 산출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설계라고 하죠.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설계입니다. 시공이 아니고 설계예요. 일단 설계를 해야지 뭐 시공이나 감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도면을 작성할 때, 가닥수를 산출할 때 필수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뭡니까? 도시기호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놈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기호는, 자,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 있죠. 도면은 평면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통도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도와 개통도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이 평면도는 말 그대로 도면 종이 한 장에 이렇게 평면상 표시를 한 겁니다. 평면상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개통도는 뭐냐면요, 자 그럼 봐보세요. 2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20층짜리 아파트면 우리가 1층부터 예를 들어 지하를 일단 지하가 일단 없다. 지하가 한 1층 있다고 칩시다. 지하 1층에, 자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 그리고 뭐 지상 20층짜리면 뭐 여기에 이제 뭐 옥상층, 옥탑층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탱크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 그 권상계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층과 지상층은,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다르죠.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파트 보면은 2층부터, 그러니까 1층은 좀 구조가 다르지. 출입구가 있고 있으니까 1층은 다릅니다. 근데 2층부터 20층까지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감지기라든지 뭐 발신기 이런 게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평면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 21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도면이 몇 장밖에 안 나와. 즉 뭐냐면 평면도에 지하 1층 해가지고 이게 주차장이다. 여기다가 감지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럼 한 장이 딱 나오죠. 도면이. 평면도 한 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지상 2층부터 위로 구조가 다르니까 지상 1층짜리가 또 나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지상 1층 뭐 아파트가 2세대다. 이렇게 2세대면은
들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상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똑같아, 구조가. 그러면 한 장이 또 나와요. 지상 2층부터 20층.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20 몇 장이 도면이 필요하면 이거는 한 장으로 나옵니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이게. 그러면 평면도는 몇 장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장에 나타난 게 개통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면도고, 평면도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통도는 이 20층짜리 건물에 있는 시스템을 한 장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 20층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발신기 이렇게 있을 끼고 감지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층에 감지기가 20개 있어도 20개를 다 그려주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한 개만 딱 그려놓는 게 이렇게. 만약 있으면 이제 뭐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은 뭐 20개 감지기겠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개통도를 그릴 때는 한 개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그러면 여기서 쭉 이렇게 뭐 발신기를 한 층마다 쭉 연결해서 수신기까지 한 장에 맨 앞장에 있죠. 그러니까 맨 앞장에 개통도가 나오고, 그러면 개통도를 보고 한 층에 발신기가 하나씩 있구나. 한 층에 발신기가 하나씩 있고 감지기가 또 있네. 또 이런 시스템이 있네. 이거를 우리가 바로 그냥 개념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개통도다. 여러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있는 소방 시스템을 한 장으로 표현을 해둔 거예요. 이게 개통도다. 평면도는 요 뒷장을 넘기면은 각 층마다 감지기 몇 개 이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게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평면도와 개통도를 그릴 때 이런 도시기호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 요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요게 차동식 스포트형이면 이놈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호로, 그림으로, 도시기호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뭡니까? 도면상에 이렇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 자체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스포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스폿이 점이거든요. 점. 그러니까 이놈이 이거를 도면상에 딱 봤을 때 점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포트형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기 공부하실 때 보면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있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포형은 넓게 이제 건물마다 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지. 이렇게 넓게. 그죠? 스포트형은 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스포트형이라 한다. 그래서 이놈을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원식 스포트형이나 보상식 스포트형을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린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놈부터 그림을 잘못 그리면 아무리 배선을 잘해도 그냥 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보상식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상식은 뭐 실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에만 있는 거고요. 정원식은 이렇게 그립니다. 요걸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수형은 이렇게 이제 가름 하나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습기 많은 장소 있잖아요. 이런 데는 방수형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기 감지기는 스모크 S가 들어가 있죠.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동식 분포형, 이거는요 개별적으로도 그리라고 물어봅니다. 명칭 쓰라고도 물어봐요.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연기 감지기. 그리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이 검출부는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기관을 이렇게 이제 건물에 깔 때 요 공기관을 이렇게 넓게 분포시키죠. 이렇게. 스포트형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검출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요거는 감열부랍니다. 감열부. 요거를
공기관을 감열부, 즉 화재가 발생하면 이 공기가 팽창이 되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다이아프램 접점이 있으면 요 다이아프램이 풍선처럼 팽창해서 접점을 여기에 붙여서 수신기에 신호를 주는 게 공기관식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출부를 도식이호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계에서는 밸브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검출부. 요것도 개별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에. 요거 보시고. 그리고 발신기 세트 단독형이 있죠. 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도식이호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도식이호를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발신기 세트는 여러분들이 건물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여기에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PLB, 뭐 BLP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요거는 뭐 순서밖에도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출제자가 그림에 뭐 PBL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웬만하면 좀 맞춰주는 게 좋아. 근데 이걸 뭐 BLP로 적었다 해갖고 틀리게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출제자에 대한 예의상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신기 세트 단독형이랍니다. 발신기 세트 단독형.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가보면 옥내 소화전 함 위에 발신기 세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기본적으로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에 가시면 요놈만 돼 있고요. 옥내 소화전이 없죠.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대상 자체가 조금 면적이 넓다. 그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만 설치되어 있고 옥내 소화전이 없으면 여기는 건물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옥내 소화전 함 위에다가 이렇게 발신기 세트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여기는 옥내 소화전 대상도 되고 자탐 대상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규모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랍니다. 이거 명칭 물어봅니다. 시험에. 요거.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물어봐요. 이거는 우리가 도면을 다 마스터하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숙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런 게 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그림만 있으면 자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탄만 있는 설비고 요 놈은 뭡니까? 자탐도 있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옥내 소화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설비가 복합되어 있죠. 그럼 가닥수가 옥내 소화전 가닥수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9번째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설비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 요거 명칭 바뀌지 말게 써주세요. 이름이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단독형 발신기 세트 이렇게 쓰는데 맞다고 안 해줍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뭐 이름을 예를 들어서 김철수다. 근데 이거를 철수김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으면 이대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틀리다 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는 게 맞지. 발신기 세트 앞에 들어간다. 명칭이. 그리고 단독형 옥내 소화전 내장형 이렇게 뒤에 붙여준다.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구역 번호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계구역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제 경계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계구역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발신기 세트 한 개가 경계구역입니다. 네.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건물에 가보면은 건물이 면적이 넓으면은 발신기 세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놈 한 개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필기 때 공부하실 때 600제곱미터 기본 그리고 50m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경계구역입니다. 즉 뭐냐면 자 발신기 세트가 이렇게 한 층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한 층에 3개가 있어. 만약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내부에 동그라미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요게 이제 수신기로 만약에 왔다. 이렇게 왔다. 그러면 수신기에 보면은 P형 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 표시등이 있고 지구 표시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그거는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실무 게시판인가 거기 보면은 제가 요거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신기하고 결선하는 거. 그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3층이다. 1층이다 칩시다. 1층. 자, 1층. 1층이고 1층에 발신기가 3개가 있으면 면적이 좀 넓단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발신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면적이 똑같은 면적인데 발신기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설치된 감지기를 모두 여기다 다 닦아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발신기에다가. 그러면 수신기 지구창에도 한 개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넓은데 너무 많이 어딘지 모르는 거라. 화재가 난 그 층, 1층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화재 난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경계구역이 3개가 있으면, 발신기가 3개가 있으면, 오면은 요거를 좌측, 요거 중앙, 우측,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신기 표시창에도 좌측, 1층 좌측, 1층 중앙, 1층 우측,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측 부분이네. 그러면 이쪽 발신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구역이라는 거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을 쪼개놨죠. 이렇게 600으로 길이는 50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기본.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뭐다? 경계구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면상에 표시할 때 이 발신기 한 개를 표시할 때 경계구역을 우리가 발신기 3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도면상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번호가 3개가 있으면 경계구역이 3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돼요. 경계구역이 3개다. 그 발신기가 3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경계구역도 있지만 그거는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고 기본적으로 경계구역번호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번 계단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계단은 수신기에서 15번째 지구창이 있으면 지구창이 이렇게 있으면 20개가 만약에 있다. 20개가. 그럼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 15번째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15번. 계단 감지기가 작동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또 이렇게 표시합니다. 16번이 엘리베이터다. 그럼 이렇게 표시해요. EV. 이렇게. 그러면 16번 지구창에 불이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표시해 주는 게 경계구역 번호다. 그러면 이 도면을 봤을 때, 개통도를 봤을 때 동그라미 번호가 가장 큰 숫자가 19번이다. 그러면 뭐다? 19번이면 이 건물에는 19 경계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19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회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수신기 있죠. 수신기는 P형 수신기는 5회로 단위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에 설치된 경계구역이 회로가 19회로면 19 경계구역이면 수신기는 20회로짜리를 설치해야 돼. 19 경계구역이면 수신기는 20회로형을 설치해야 됩니다. 20회로형. 요거 5단위로. 그러면 27 경계구역이면 수신기는 뭐다? 30회로형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회로면 경계구역이 4회로면 수신기는 5회로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요게 경계구역 번호다. 경계구역 번호. 그 다음에 수신기 표시는 이제 아까 제가 많이 그렸기 때문에 수신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수신기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부수신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부수신기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만약에 15동이 있어. 5동. 그러면 예전에 예전 기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3동만 합시다. 3동만. 그러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파트 동마다 경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비실에 수신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신기가 경비실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상황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이 경비실에서는 경비 아저씨들이 이 수신기 조작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관리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부수신기를 설치해. 이렇게. 부수신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는 부수신기는 뭐 이렇게 뭐 경보 나가고 뭐 출력을 보내주고 제어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표시만 됩니다. 물론 이제 주 경종은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관리 사무실에 일일이 우리가 이 경비실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관리실에 있다가 여기에 표시창이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다. 101동, 102동, 1동, 2동, 3동이 있다. 그러면 3동에 불이 들어와. 그럼 이 3동 수신기에 어디에 몇 층인지 모르지만 불이 들어와. 간략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부수신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주수신기, 부수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계기. 중계기는 뭐랬습니까? 제가 R형 시스템 있잖아요. R형 시스템일 때 중계기가 들어간다. 요 앞전 수업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사용할 때, 그죠? 규모가 크거나 넓은 이런 장소에는 중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중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종단장이라고 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단장이. 이게 뭐냐면은 감지기 회로 있죠. 감지기 회로. 감지기 회로에서 자, 감지기가 돌아 나오면 자, 이거를 자, 선이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돌아 나왔어. 이렇게 돌아 나오면 자, 봅시다. 전등은 전기등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끄면은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즉, 불이 들어오면은 뭡니까? 이쪽 회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즉, 배선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로를 쉽게 이야기해서 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선. 이거 이제 회로라는데. 그런데 감지기는 여러분들이 천장을 쳐다보면요. 이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지기가 있을 때 수신기에서 이 감지기를 선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냈으면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면 이 감지기는 삽니다. DC 24V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보내면 이 감지기가 살아요. 근데 이놈이 육안으로 보면은 확인이 안 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테스트 해보거나 직접 열을 가해보거나 아니면은 테스트기로 전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킹을 해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러면 감지기가 수천 수만 개인데 어떻게 일일이 다 체킹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또 따로 이렇게 말단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닥을 보냈지만 다시 두 가닥이 와서 여기에 종단장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단장을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종단장을 이렇게 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단, 말단에 다는 저항입니다. 그럼 이 저항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지금 이게 한 개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쇼트가 납니다. 동작이 되는 거예요. 즉 감지기는요. 여기에 열을 가하면 라이터로 열을 가하면 안에서 붙거든요. 접점이 붙어요. 다이아프램하고 접점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 이거 두 개가 붙는 역할이에요.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수신기에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 작동시킬 때 라이터가 없으면은 이 전선을 두 개를 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까가지고 이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있죠. 여기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선으로 이렇게 쇼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호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놈이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종단 저항이 전선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붙죠. 동작이 돼버리죠. 근데 이놈은 평상시에 동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걸어 놓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해야 되노? 이게 꼬시는 거지. 예. 이놈이 안 붙게끔. 이놈이 전선이면 붙지만 이놈 두 개를 저항을, 그러니까 못 통하게, 이 두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못 통하게만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라. 그럼 가로막고 있으면 요 저항 자체가, 이 저항 자체가 달려 있으면 이 수신기에서 우리가 회로 도통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로 도통 시험, 이게 뭐냐면 회로가 제가 선로로 했지. 선로가 도통, 길도자 통한다. 선로 길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만약에 이놈이 잘렸으면은 단선 아닙니까? 그럼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놈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을 회로 도통 시험이라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선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도통, 길도자, 통할통. 그러니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도통 시험인데, 이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단장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안 달려 있으면, 보세요. 종단장이 없으면 감지기는 작동이 됩니다. 감지기 작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도통 시험을 하면은 종단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선이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기에는 단선인데 작동은 돼. 작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벌써 투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말단에다 달아가지고, 만약에 감지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자, 종단장을 어디서 연결해야 돼요? 여기서 연결해야 돼요. 말단에서. 만약에 여기서 따버리면, 여기 종단장 달아놓으면 이 두 놈은 단선이 돼도 수신기에서는 저항이 요 중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뜨는 거예요. 정상으로 뜨기 때문에 이놈은 무조건 회로 끝에 설치해야 돼요. 회로 끝에. 선로 끝에다가 해줘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구에다 이렇게 달아놨어. 그러면 이 세 개는 단선이 돼도 수신기에서는 선로가 정상이라고 뜨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는 게 종단저항인데, 여기에 종단저항, 저항. 그러니까 이놈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이렇게 걸쳐놔, 이렇게. 근데 이놈이 선이면 붙어 뿌는데, 이놈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놈이 오고 싶어도 여기서 이놈이 막아주는 기라. 오지 마라 이러면서 막아주는 기라. 이게 막아주면서, 예? 이놈이 역할이 막아주면서 이 두 개가 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선 끝에 붙어 있으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종단저항이다. 그래서 종단에다는 거. 그래서 도면 그릴 때 이거 많이 누락시킵니다. 이거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해요. 발신기에 잘 그려놓고 또는 감지기에 잘 그려놓고 이거를 누락시켜가지고, 예, 점수를 감점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종단저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럼 종단저항이 하는 역할이 뭐다?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단저항이 없어도 감지기는 작동이 되지만 회로가, 선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단에 달아놓는 거다. 무조건 끝부분에 달아야지, 회로 끝부분에 달아야지 중간이나 첫 부분에 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종단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지기 전선수 표시할 때, 감지기 전선수를 표시할 때요. 자, HFIX라는 전선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일단 HFX 전선의 명칭이에요. 이 명칭을 쓰시고, 그러면 우리가 감지기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가닥이죠. 선이 두 가닥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HFIX 1.5 돼 있죠. HF 이놈 선이요. HFIX 그죠? 1.5 미리 제곱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1.5 스퀘어. 단면적이죠. 단면적. 1.5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표시하냐면 1.5 요렇게도 표시해요. 요렇게. 시험에는 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가 1.5 위에 우리가 이제 그 위에 x 제곱을 붙일 때 그것처럼 네모가 이렇게 붙어. 이게 이제 스퀘어 보십니다. 단면적. 즉 전선을 확대했을 때 이게 전선이면은 이걸 확대시켰어요. 요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선 규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놈이 미리미리였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지름이잖아. 이거로 표시를 했거든. 지름으로 표시를 했어. 근데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단면적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재고 스퀘어로 표시를 하고 요렇게도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두 가닥이란 말이고 곱하기 4 돼 있으면 네 가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 해가지고 16C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전선관 있죠? 여기 전선만 노출로 깔면 안 되기 때문에 배관 전선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전선관이 있어요. 이렇게. 전선관이 있으면 여기에 전선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전선을 넣습니다. 그죠? 시공할 때 이렇게 전선을 넣어요.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 전선을 보호해 주는 거죠. 전선을 보호해 주는 게 전선관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시공이 되겠죠.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전선을 집어넣고 나중에 감지기를 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 16C 전선관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16C. 뭐 22C면 더 굵고 28C. 여기 뒤에 또 이 전선관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상에 표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승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평면도에서 제가 2층에서 20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한 장으로 표시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발신기가 만약에 있어. 발신기가 있으면 자, 이거라. 자, 요렇게 표시하면 요렇게 표시겠다. 이놈이 위로 올리라. 그러니까 2층 시공할 때 위에 3층도 있으니까 3층으로 올리라. 배관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배관을 올려라 이 말이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뭐다? 이거는 아래쪽으로도 보내라 이 말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소통은 뭐냐면 요 두 개 다 그려져 있는 게 소통입니다. 이게 소통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짜리에 지상 20층짜리 건물이다. 그리고 옥상층도 있고 옥탑층도 있다. 그러면 자, 개통도상으로 볼 때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자, 생략 할게요. 생략. 그리고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옥상이 있고 옥상층이 있고 옥탑이 있다. 옥탑이 마지막이죠. 옥탑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평면도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지하 거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평면도가 있고 지상 거 요거 하나 있다 칩시다. 그리고 옥상 거 하나 있고 옥탑 거 하나 있다고 칩시다. 쳤을 때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지하의 1층에서는 밑으로 아래쪽으로 더 이상 없으니까 이놈은 인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서는 상승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반대로 맨 옥탑층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더 이상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인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면상에.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가라. 요게 상승, 인하, 소통인데 이거 답을 적으실 때 소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과라고 써주세요. 웬만하면. 요걸 통과라고 써주세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내성 규정이 있을 때 이 내성 규정에서는 이놈이 소통이라고 돼 있었어. 우리가 이제 소방도 전기 쪽을 많이 거의 다 따라가기 때문에 내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소통이라고 돼 있었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게 통과라고 돼 있거든요. 통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이거를 소통보다는 통과로 써주는 게 좋다. 근데 왜 그러면 소통이라느냐? 시험 문제 지문에는 소통이라고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놈 명칭을 물어봤을 때는 이놈 명칭을 만약에 물어보면은 이거는 통과라고 써주는 게 맞다. 좋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 우리 소방이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도시기호를 좀 숙지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요거를 이제 숙지를 했죠. 숙지를 했으면 그다음에 요 내용을 알아야 돼.